안녕하십니까. 전기응용을 수업하게 된 김태엽이라고 합니다. 전기응용은 조명, 전열, 전동기, 철도, 전기화학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동일출판사에서 나온 전기응용 공사재료라는 책을 사용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사한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굳이 구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명 용어의 필요성과 단위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예로 LED 램프입니다. LED 램프의 사양은 광속 1000루멘, 전력 10W, 광효율은 100루멘 per 와트입니다. 색온도는 5000K, 연색성은 80입니다. 이러한 사양 중에 여러분은 전력이라는 부분은 10W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광속은 이 LED의 어떠한 것을 나타내는지, 광효율은 이 LED 램프의 어떤 점을 나타내는지 정확하게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러한 용어와 이러한 단위를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단위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광효율의 단위는 루멘 per 와트입니다. per 와트라는 것은 루멘 나누기 전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래시를 per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광효율은 광속 나누기 전력으로 1000 나누기 10입니다. 따라서 100이 됩니다. 단위는 루멘 나누기 와트로 표기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위는 이 광효율이라는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조명을 설치해서 밝게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밝게 해야 될까요? 조명은 얼마나 빛을 내는 것을 해야 되나? 조명의 색은 어떤 걸로 해야 되나? 얼마나 밝게 할까요? 아주 밝게 해주세요. 전력이 10W인 전구를 써서 내 방 크기에 따라서 달아야 되는데 몇 개를 달아야 되죠?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집에 조명을 설치하려고 해도 그냥 달아보고 만족할 만큼 다는 것밖에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조명을 배우는 이유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무실의 밝기는 어떠한 용어로 혹은 단위를 써서 밝게 설치해야 될까의 기준을 확인을 하고 또한 어떠한 사양의 램프를 사용해서 몇 개를 부착을 해야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밝기를 얻어내는지 그러한 계산하는 방법을 여러분은 배우게 될 겁니다. 따라서 정확한 용어와 단위의 정의를 반드시 기억하여야 합니다. 조명 용어와 단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조명의 밝기는 광속입니다.
대상의 밝기를 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조명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빛은 밝기로 표현이 됩니다. 빛, 광원의 밝기, 밝기는 물체의 밝기입니다. 광속, 루멘이라고 읽습니다. 조도, 럭스, 같은 럭스입니다. 럭스라고 읽습니다. 광속은 광원에서 출력이 되는 빛의 총양입니다. 조도는 광원에 의해 비춰지는 면의 광량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전등에서 출력되는 빛의 총량이 1000루멘입니다. 반사가스에 의해서 전등에서 발생되는 모든 빛이 아래에 1m의 평면에 조사된다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1000루멘 나누기 1m의 자성, 평방미터죠. 따라서 1000럭스가 됩니다. 그래서 광량 1000이 1m의 평면에 조사되는 경우 여기 이 평면의 밝기는 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광속, 전등이 내는 빛의 총량입니다. 그의 단위는 루멘입니다. 조도는 어떠한 광량이 이 면적에 쏟아졌다라고 하면 그것을 루멘에 나누기 면적으로 하면 조도가 됩니다. 그래서 조도는 럭스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만약에 면적이 2m로 4스퀘어미터이면 1000 나누기 4로 250 럭스가 됩니다. 그래서 1000과 250은 여러분이 집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으로 형광등을 켜서 밝다, 어둡다 라는 것에 대해서 사용하는 용어가 조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공부방의 밝기는 약 250 정도를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1000이라는 럭스는 여러분 편의점 가면 매장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0럭스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럭스라는 것은 굉장히 밝은 것, 250은 여러분 집 중에 좀 밝은 곳 혹은 사무실 이런 쪽이 250럭스입니다. 자, 광속과 조도를 반드시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자, 식을 봅시다. 조도는 광속 퍼 조사 면적입니다. 또는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광도를 알게 되면 거리의 자성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자, 위의 것을 암기를 반드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식도 암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광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광속의 밀도가 광도입니다. 광속은 루멘이었습니다. 루미너스 플럭스로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플럭스는 마그네틱 플럭스 이런 쪽에 많이 사용이 되어 왔죠. 광도 칸델라라고 단위를 칸델라라고 읽습니다. 루미너스 플럭스 인텐시티입니다. 광속의 밀도입니다. 플럭스는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단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를 500km라고 합시다. 차로 운전해 가는데 차의 속도가 100km면 몇 시간이 걸릴까요? 정답은 5시간입니다. 하지만 100km라는 단위는 100km per hour입니다. 시간은 500km이고 속도는 100km per hour입니다. 따라서 킬로미터와 킬로미터가 사라지고 hour가 이기 때문에 hour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단위 앞에 붙는 킬로, 이것은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자, 킬로는 10의 3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터법을 쓰고 있지만 이게 K라는 단위를 써서 K라는 첨자를 써서 우리가 10의 3승을 나타내게 됩니다. 또 거리뿐만 아니고 더 큰 숫자는 10의 6승 메가, 10의 9승은 기가, 10의 9승 기가는 16기가 이런 건 메모리에 많이 쓰죠. 메모리 같은 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흔히 쓰는 게 미터보다 작은 게 센티미터인데 센티미터는 표준적으로는 나타내지 못합니다. 10^-2승이 10^-1승이죠. 그래서 미리를 10^-3승이라고 하고 마이크로 10^-6승, 나노가 -9승입니다. 그 다음 피코도 있죠. 자, 그래서 킬로, 메가, 기가, 미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이러한 단위의 접두를 잘 기억을 해 놓아야 합니다. 자, 1m, 가로세로 1m의 면적은 1스퀘어미터입니다. 스퀘어라는 것은 자성이라는 뜻이고요. 스퀘어미터라고 합니다. 지금 1스퀘어미터에 메뚜기가 3마리 있습니다. 이 메뚜기는 전부 몇 마리일까요? 세우려고 보니까 좀 당황스럽죠. 원래 4개만 붙여놨었는데 4개 붙여놓으면 금방 살릴 것 같아서 좀 많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6m, 3m일 경우에 총 면적은 18m입니다. 따라서 총 메뚜기의 마리수는 54마리가 됩니다. 3 곱하기 18을 하면 54마리가 되는 거죠. 예로 50cm, 가로세로 50cm의 그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메뚜기가 3마리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메뚜기의 단위 면적당 밀도는 어떻게 되느냐? 자, 0.5 곱하기 0.5, 0.25 스퀘어미터입니다. 여기에 3마리가 들어있으니까 미터로 환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퀘어미터당 마리수는 12마리가 됩니다. 예로 이쪽을 만약에 18m에 미터당 12마리가 있으면 두 가지를 곱하면 되죠. 12 곱하기 18을 하면 됩니다. 자, 잠깐 빠져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광도는 칸델라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칸델라는 루멘
스트라디안이라고 부르는데 이 단위가 좀 생소하죠. 요거를 이제 우리 이해를 해야 할 겁니다. 그 전에 몇 가지를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자, 2m 루미너스 인텐시티라고 하니까 그 밀도입니다. 밀도. 광의 밀도니까 루멘 광속을 준 거죠. 광속을 주고 2m, 4m 스퀘어미터죠. 이 안에 1000 루멘이 들어가면 뭐 250 루멘 퍼 스퀘어미터겠죠. 근데 이 광도가 아닙니다. 이 루멘 퍼 스퀘어미터 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그죠? 어디서 봤을까요? 잘 기억 한번 해보세요. 자, 광원은 출력이 이 원뿔 모양으로 이렇게 보통 잡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밀도를 빛이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끝에 가면 이런 식으로 옅어질 겁니다. 이거하고 다른데 이거를 어떻게 동일하게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뭐 한 단위로 묶어 놓고 이 값하고 이쪽 값하고 동일하게 처리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럼 밀도로 가능할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입체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도는 세타로 나타냅니다. 거리는 L입니다. 반지름이 L입니다. 그래서 각도는 원어의 길이 퍼 반지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타를 나타냈죠. 세타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사인 세타 그러면은 x y 스퀘어 x 자성 플러스 y 자성에서 x 자성 플러스 y 자성 분의 y 이렇게 사인이었죠. 그러면 우리는 세타를 사인의 역수 악사인 이런 식으로 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원의 길이에 반지름의 이런 수식이 있습니다. 공식이라고 일단 할게요. 공식. 자, 이걸 뭐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왜 그런지. 360도는 2파이입니다. 180도는 파이입니다. 90도는 파이 퍼입니다. 1m의 사각형이 있습니다. 사각형의 둘레는 4m겠죠. 그러면은 내접하는 원 지름이 1m인 경우 이 경우에 원의 둘레는 어떻게 될까요?
2파이의 L이겠죠? 혹은 2파이의 R 2파이의 R이 될 겁니다. 그래서 원둘리를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원둘레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2파이 R 뭐 그냥 파이 R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 원둘레라는 게 원호의 길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각도로 다시 되돌려 볼게요. 2파이 R 나누기 R 똑같은 공식 그냥 적용하는 겁니다. 파이 R에 나누기 R 파이 2R에 나누기 R 뭐 그냥 답이 2파이고 파이이고 2분의 파이죠. 이거는 뭐 공식이 아니고 정의죠, 정의. 각도라는 거는 우리가 사인과 뭐 코사인으로 제일 처음에 들어왔지만 이 그림은 구입니다. 입체각이라는 것은 그림처럼 요거의 각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평면에서 이런 세타를 나타내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자, 구를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네. 중심이 있고요. 구의 반지름입니다. 구 전체의 넓이는 4파이 R의 자성입니다. 구의 면적입니다. 그래서 입체각이라는 것은 원호의 면적 나누기 반지름입니다. 구의 면적이 4파이 R이 자성이고 반지름이 자성이고 하면 약분을 하고 4파이가 나옵니다. SR 4파이는 12.566으로 계산되고 SR은 스테 라디안입니다. 라디안 단위죠. 파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도 단위가 아니고 라디안 단위입니다. 스테 라디안이라고 부릅니다. 입체각에 대해서 정의는 했고요. 그러면은 이 면적 A를 기준으로 보면 약간 도단한 구기 때문에 약간 볼록하겠죠. 하지만 이제 무시하고 평면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평면 A에 대한 입체각을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될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광원이 있고 길이 L, 길이 L2가 있습니다. 이쪽 광원이 루멘으로 나오겠죠. 루멘. 요 각을 알아야 될 거야. 각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 면적을 알면 됩니다. 자, 면적이 얘의 면적을 A라고 보면 A와 길이 L을 1이라고 보면 거리죠. 길이. 그래서 A는 자, 이렇게 한 것이 뭐냐면은 입체각입니다. 입체각. 그래서 A의 면적하고 다음 반지름이 자성, 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평면인 경우에는 거리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혹은 여기서 이렇게 거리를 생각을 하면 반지름 R이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체각 스테라디안을 갖다가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정의를 했죠. 정의. 뭐 수식이라고 안겨야 되는 뭐 공식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정의에 가깝습니다. 자, 루멘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러면은 얘가 10루멘
그래서 뭐 정의를 밑에 스테라디안을 뭐 1로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그 10칸델라로 우리가 얘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빛이 나가는 그 입체각을 우리가 루멘을 나누어 가지고 입체각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얘를 칸델라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조도는 광도 칸델라, 여기 지정이 된 게 이제 칸델라죠. 여기서 거리가 있으니까 칸델라. 그럼 길이가 또 길어집니다. 1만큼. 그럼 총 길이는 2가 되고요. 그러면은 이 거리에 따라서 빛의 면적이 4배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R의 자성이 분모에 들어가고 광도 칸델라가 들어가고 따라서 조도 럭스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했던 거는 광속 루멘이 되고 어떠한 그 입체면에 우리가 그 광도를 그 조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루멘 미터의 자성으로 우리가 표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루멘을 입체각으로 나눠 버립니다. 루멘을 입체각으로 스테라디안으로 우리가 나눈 상태가 칸델라가 되고, 이 칸델라를 가지고 어떠한 일정 거리가 있으면 일정 거리 R에 자성에 칸델라를 해버리면 얘도 역시 럭스, 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사면의 밝기입니다. 똑같이. 얘는 루멘을 주고 계산을 한 거고, 얘는 입체각을 고려해서 칸델라로 주고 이 면적의 조도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앞에서 좀 설명이 좀 길어져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자, 광속이라는 것은 광원에서 나오는 그 전체 에너지 양입니다. 빛의 양, 총량이죠. 그래서 루멘이라는 단위를 쓰고, 그 다음에 이 루멘이라는 어떤 광원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표면으로 전달돼서 표면의 밝기를 결정하면 그건 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조명을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럼 광도는 뭐예요? 광속이 나오는데 밀도죠. 그래서 얘를 면적에 나누는 게 아니고 입체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TV를 볼 때처럼 TV에서 나오는 광도 뭐 이런 식으로 뭐 하게 되는데,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루멘의 입체각을 스테라디안을 우리가 나눈 것을 칸델라, 우리가 광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각도의 정의와 입체각의 정의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입체각은 9의 경우에 4파이이고 12.56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9에 1000루멘이라는 광원이 있습니다. 9의 직경은 2이고요. 그래서 얘를 칸델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1000에 4파이 스테라디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계산을 하면은 우리가 약 80 정도 칸델라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동일한 광도 1000루멘을 가지고 우리가 1m 거리에 1m의 직경을 가지는 이런 원뿔 모양의 조명을 갖다가 우리가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스테라디안을 우리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면적을 알아야 되겠죠. 이 면적을. 그래서 먼저 계산을 합니다. 파이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 길이, 요 길이죠. 거리를 계산을 하면 0.8 스테라디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1000 루멘 나누기 0.8 스테라디안을 하면은 1250 칸델라가 나오게 됩니다. 자, 동일한 광도 1000 루멘, 그 다음에 요번에 길이를 늘렸죠. 그래서
조사 면적은 동일합니다. 전등컷이 좀 좁게 되어 있는 거죠. 앞쪽보다 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m 거리를 가도 1m 밖에 우리가 조사를 하지 않겠죠. 당연히 우리가 이 표면적은 굉장히 줄어들게 될 겁니다. 거리의 자성으로 반비례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이의 자성으로 나눠버리면 4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0.2 스테라디안이 되고 1000럭스를 나눠주면은 5000 칸델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광도와 조도와의 관계. 빛의 에너지가 나와서 우리가 물체로 비추어지면 밝죠. 그걸 우리는 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광도라는 것은 에너지의 그 의미가 되는 거고요. 조도는 실제로 이제 그 물체의 밝기가 되는 거죠. 자, 식을 한번 봅시다. 조도는 조사 면적, 광속의 에너지죠. 광속 그 총량이죠. 조사 면적을 갖다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상체의 밝기가 되는 거고요. 자, 광도는 우리가 광속을 그 입체각으로 나누어 놓은 그 밀도라는 단위예요. 그래서 거리의 자성에 대해서 반비례하게 되고 따라서 그것이 조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죠. 어떤 그 광속이 있으면 그 광속이 딴 데로는 발산 안 하고 이쪽 면으로만 쭉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 입체각이 있을 거고 그걸 나눈 게 칸델라입니다. 칸델라고. 그래서 이쪽에 나오는 칸델라가 정해져 있으면 여기의 길이 L1만 알면 우리가 거리를 반지름하면 바로 조도가 우리가 계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길이가 2배로 늘어나면 조사 면적이 4배로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빛은 어차피 그 4분의 1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 거리의 자성의 역수로 우리가 조도가 결정된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앞에서 본 그 루멘 단위에 1000루멘이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1m일 때 우리가 이제 그 칸델라로 환산을 하니까 1250 칸델라가 나왔어요. 그래서 길이가 지금 1이기 때문에 바로 환산을 하면 1250 럭스가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그 폭을 줄였죠. 그래서 이쪽 1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거리가 2배로 됐기 때문에 그 전등컷의 그 조사각이, 입체각이 줄어든 것이고, 그래서 4배가 됩니다. 거리가 우리가 2배로 늘었지만 결국 거리를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결국 조도는 같게 되더라. 그래서 광의 밀도가 늘었죠. 이 각도 내에서. 이 각도 내에서 쏟아지는 그 각도가 좀 좁은 거야. 이 그림이 이쪽하고 똑같아서 그런데 각도가 좁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그 대상의 이쪽 표면에 밝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3번 문제의 경우에는 1번 문제와 전등의 밝기가 같습니다. 그리고 각도도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그 빛과 대상체의 거리를 2m라고 하면은 지름 자체가 2m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쪽의 밝기는 1250 칸델라 거리가 2고 자성이고 해서 계산을 하면 300 정도가 나옵니다. 1200과 300을 비교를 하면 4분의 1이죠. 4분의 1. 그래서 R의 자성에 우리가 루멘을 하면은 럭스가 나오게 됩니다. 위 그림에 대한 문제나 동일한 거죠. 수식이 이렇게 됩니다. 조명 용어 중에 휘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휘도.
광원을 기준해서 휘도를 갖다가 생각하는 경우와 대상체를 기준으로 휘도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자, 휘도는 스틸브라는 단위를 씁니다. 칸델라의 단위 센티미터당이죠. 니트라는 단위는 단위 평방미터의 기준에서 칸델라의 밀도입니다. 이것도 밀도가 되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는 어떤 거냐면 휴대폰의 밝기 조절입니다. 우리가 뭐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그러면 밝으면 좀 눈이 부시죠. 그래서 대상체는 빛을 내는 거고 사람은 빛을 느끼죠. 그래서 사람이 느끼는 밝기, 눈이 부시는 그런 단계를 갖다가, 그런 것을 우리 휘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휘도는 광원과 물체로 구별을 해가지고 설명하는 게 좀 편합니다. 그래서 구분을 했고요. 빛을 내는 광원의 경우와 조도가 대상체에 들어와서 반사가 돼서 다시 눈으로 들어와서 사람은 그 물체를 식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눈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있고, 그다음 빛을 내는 광원이 얼마나 보면 눈이 부신가를 우리가 낼 때 우리가 휘도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휴대폰과 모니터가 있습니다. 밝기가 동일하다, 빛을 내는 게 동일하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면은, 그럼 휘도는 어떻게 돼요? 동일합니다. 휘도는. 근데 광속은 어떻게 될까요? 광속은 이 휘도가 균일해도 이 전체의 면적이 더 크기 때문에 모니터가 더 큽니다. 실제상으로 모니터보다는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이 좀 더 밝죠. 조금 고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밝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휴대폰이 모니터보다 휘도가 좀 밝습니다. 그래서 좀 눈이 약간 부시죠. 그래서 각막이 손상이 온다든지 이런 문제가 조금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원의 휘도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워 LED가 있고, 이 LED를 사용을 해서 LED 전구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광속은 동일합니다. 이쪽 글러브는 불투명한 재질로 광속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손실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LED는 이 면적에서 빛이 나오게 되며 LED 전구는 이 면적에서 빛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이 느끼는 휘도는 LED가 훨씬 높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전구의 글러브는 불투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투명한 그 글러브를 사용을 한 경우에 여기에 LED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글러브를 씌운 이유는, 이 글러브는 이 LED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 빛의 휘도를 떨어뜨려 가지고 사람의 눈을 편안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은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글러브를 불투명한 것을 써서 휘도를 떨어뜨림으로써 사람의 눈이 훨씬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LED 전구의 특징이 굉장히 밝게 느껴지는 것이라서 불투명한 것을 써서 우리는 그 사람의 시각을 더 밝게 생각하고자 하게끔 할 수는 있는데, 실제 사용자의 경우에 이러한 불투명한 것을 쓰면 굉장히 눈의 피로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램프들은 안 사용하는 것이 눈의 피로가 덜하게 됩니다. LED 전구와 형광등의 경우 광속이 같다라고 했을 때 이쪽 휘도가 훨씬 높게 됩니다. 형광등은 휘도가 떨어지죠. LED 전구를 눈으로 한번 보면 눈에 잔상이 생깁니다. 빛이 강하죠. 굉장히 휘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고, 형광등의 경우 이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휘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훨씬 더 눈의 피로감은 적습니다. 앞장에서는 광원의 휘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장에서는 광원이 대상체에 조사되고 그 빛이 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사람이 느끼는 휘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색이 가지는 휘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그 RGB의 색상에서 휘도 부분을 우리가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축, 빨간색 축, 녹색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휘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색이 밝아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하고 노란색은 어떤 것이 휘도가 크냐면은 노란색 부분이 휘도가 더 크게 되겠죠. 자, 격자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색상의 단위는 HSL 단위를 갖다 사용을 했습니다. RGB 단위도 있고 HSL 단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밝기를 50, 100 쭉 증가를 한번 시켜보고 색상을 빨강, 녹색, 파랑으로 줘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회백조로 변화를 시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색이 좀 달라졌죠. 근데 파란색하고 녹색하고를 비교해보면 파란색 부분이 굉장히 어둡죠. 그래서 숫자가 뭐가 적혀 있는지 대비가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반면에 녹색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분별이 가능하게 되고, 빨간색인 경우에 자세히 보아야지 겨우 판별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색깔별로 휘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채도 부분을 0으로 놓고 진행을 했을 때는 각 색이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눈과 옆에 만약에 아스팔트 같으면은 빛이 안 들어오겠죠. 사람 눈에는. 그걸 나타내려고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쪽 색이 지금은 그림자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아스팔트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쪽 빛은 눈에 안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어둡게 나타나겠죠. 이것처럼. 자, 회색조로 변경을 시켰을 때 이쪽은 어둡게 나타납니다. 지금은 그림자지만 우리는 빛이 다 그냥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스팔트라고 가정을 하면 됩니다. 가정을 하고 봅시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채도로 변경을 시켜도 회백조하고 채도 변경시킨 거하고 뭐 큰 차이가 없죠. 이쪽 사진도 컬러풀한 사진이 아니라서 채도와 회백조 간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사진의 목적은 조명이 일정하게 우리가 되어 있을 때 색깔에 따라서 휘도가 달라진다는 걸 보여주려고 넣어 놓았습니다. 어두운 부분은 색이 어둡죠. 이 색이 검정색이라서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빛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색감에 따라서 우리가 회백조하고 채도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그림을 사용을 해봤는데요. 자, 이쪽은 회백조고 이쪽은 채도입니다.
지금 이쪽 부분에는 이쪽 파란색 부분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하지만은 해백조 부분에서는 이쪽 부분이 거의 사라져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에 따라서 그 빛이 동일한 빛이 들어가도 그 휘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명의 용어를 몇 가지 배웠는데 지금 부분 충분히 이해했으면 암기가 이제 좀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것을 암기를 하기 바랍니다. 자, 광원에서 발산되는 빛의 총량. 자, 광원에서 발산되어서 나오는데 빛의 색이 입체각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얘는 무엇일까요? 자, 광원이나 대상체의 밝기, 단위 면적장, 우리가 광도를 갖다가 생각을 하면 대상체의 밝기죠. 대상체가 얼마나 밝으냐. 다음 대상체면에 입사하는 빛의 양, 단위 면적당 광속입니다. 자, 뭐 뒤에 갈로 쳐 있는 거는 조금 이따가 생각을 하고요. 다 뭐 비슷비슷한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구별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자, 용어를 한번 봅시다. 광원에서 발산되는 빛의 총량을 광속이라고 합니다. 단위를 루멘을 쓰고요. 자, 광도는 인텐시티입니다. 인텐시티. 그래서 우리가 칸델라라는 단위를 쓰게 되고 루멘을 입체각으로 우리가 나눈 것입니다. 자, 휘도는 눈이 얼마나 부신가. 쉽게 이야기하면 눈의 그 부심의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니트라는 단위를 씁니다. 우리가 칸델라를 단위 미터로 우리가 단위 미터당 우리가 칸델라를 의미하게 됩니다. 조도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게 되죠. 럭스입니다. 럭스고 광속이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광속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면에 입사하는 빛의 양, 빛의 밝기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광속, 단위 면적당 광도, 입체각 기준의 광속. 그 다음에 이건 총 그냥 에너지 양이니까 그냥 광속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 식은 우리가 그 광속의 기준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상체가 얼마나 그 빛이 많이 와서 밝게 되느냐, 조사 면적하고 이제 관계가 되죠. 다음 광도는 우리가 입체각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거리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이야기한 네 가지는 족순환적인 그런 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만 잘 이해를 하면 이 수식은 큰 무리 없이 우리가 암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수업 내용을 정리해서 파일로 제출하세요. 분량은 A4지 한 장 분량으로 워드나 한글로 작업을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